일단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죠. 영화 어땠냐고요? 마블 10년 영화 21편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마무리였어요. 마블 덕후가 아닌 제가 봐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짜여진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동시에 다음 10년을 기대하게 만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땡큐 마블, 다음 10년도 부탁해. 180분 57초 러닝타임은 이를 두고 예전에 루소 형제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근데 몇 번을 편집해도 3시간이 계속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오직하면 그 인터미션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루소 감독이 인터미션은 그냥 농담이었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이 러닝타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는 인터미션까지 필요할 정도로 모든 장면에 몰입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장면마다 관객이 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인피니티 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바로 여기에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따지고 들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초반에 우주를 떠도는 아이언맨의 모습을 카메라가 오랫동안 잡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좀 줄일 수 있죠. 근데 엔드게임은 그렇게 인물이 사색하는 장면이나 뭔가를 지그시 바라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관객에게 아끼지 않고 느리게 보여줍니다. 이건 좀 의외인 부분이에요. 인피니티 워를 보면 많은 캐릭터와 이야기를 소화시키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영화가 굉장히 빨리 쉬지 않고 달리거든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엔드게임은 그런 시간을 캐릭터에게 충분히 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쌓입니다. 특히 아이언맨이 대표적이죠. 그러면서도 반대로 이야기를 진행시킬 때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요. 이를테면 그 아이언맨이 지구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많았잖아요. 저도 뭐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본 것 같은데 그냥 캡틴 마블이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그 타노스가 농부 생활을 즐기는 행성으로 향하거든요, 멤버들이. 그리고 뭐 단번에 타노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별의별 추측을 다 하면서 엔드게임의 주요 이야기가 될 거라 믿었던 토르의 복수가 영화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끝나요. 정말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정리하면 엔드게임은 이전 영화들과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리듬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캐릭터 감정을 쌓을 때는 느리게, 이야기를 진행시킬 때는 빠르게. 맞아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감정을 최대한 쌓아 올릴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아이언맨을 지그시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더 나아가 존경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부분에서 폭발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빠른 속도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역시 영화의 일부니까 놓치지 말고 감정을 쌓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쿠키 영상은 없어요. 굉장히 저도 이거 어색하더라고요. 알다시피 그 마블 영화의 가장 큰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쿠키 영상이 있냐, 있으면 몇 개 있냐, 대부분 몇 개 있냐죠. 왜냐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왜 없을까? 이유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엔드게임이니까. 즉 게임으로 치면 한 판이 끝난 거죠. 한 판이 끝났는데 여기서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게임이 끝난 거니까 1대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더 할 얘기가 없죠. 그런 명확한 증거가 바로 캡틴 아메리카의 마지막 임무와 은퇴입니다. 일단 조금 이르지만 영화 후반부로 가볼게요. 타노스 부대가 어벤져스 부대에게 전멸한 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과거에서 가져온 스톤을 다시 과거로 돌려주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화 중반부에 그 헐크가 과거로 가요. 그래서 타임스톤을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에이션트 1에게. 근데 이 에이션트 1이 그 급박한 순간에도 관객을 위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줘요. 그 시간에 존재하는 스톤을 가져가게 되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공백이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게 니들이 쓰고 나서 꼭 가져와야 돼 이거예요. 안 가져오면 큰일 나 우리,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스톤들을 다 쓴 다음에는 딱히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 스톤들을 미래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어떤 공백이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를 다음 영화에서 보여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떡밥을 남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떡밥조차 남기지 않게서 캡틴 아메리카가 몸소 이 스톤들을 과거로 가서 되돌려줍니다. 물론 숨겨진 떡밥은 알게 모르게 스치듯이 이렇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음 영화로 이어져야 할 그렇게 큰 떡밥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마블 10년의 이야기를 연극처럼 1막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쿠키 영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겠죠. 전 이런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어떤 자신감도 보였거든요. 이제 우리가 1막을 제대로 마무리했으니까 우린 다음 2막을 준비할 거야, 기대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엔드게임 인트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죠. 영화는 호크아이의 행복한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크아이를 제외한 가족들은 먼지가 됩니다. 아마도 인피니티 워에서 이어진 거니까 닉 퓨리가 먼지가 된 이유일 수도 있고 뭐 동시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불행은 평범하게 살길 원한 히어로에게 히어로의 일이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라는 걸 일깨워줬을 거예요. 마블 팬이라면 호크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될지는 다 뭐 눈치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뒤로 이어지는 노래와 장면이에요. 분명히 굉장히 암울한 장면을 보여줘 놓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신나는 음악을 틀고 곧이어 우주를 떠도는 비행선 안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 네뷸라랑 그 토니를 보여주죠. 여기서 왠지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블은 말하는 거죠. 이번에 내가 할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해. 어쩌면 네가 전에 본 인피니티 워보다 더 지독하게 나빠질지도 몰라. 근데 그래도 신나게 재밌게 그렇게 보여줄게. 뭐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오락 영화의 고수가 말하는 듯한 느낌? 실제로 그 영화는 마블 특유의 말장난이나 컨셉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진행하다가도 때론 웃기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토르죠. 5년 후 신스틸러가 된 뚱땡이 토르. 남은 멤버들은 네뷸라 말을 따라서 타노스가 농부 생활을 즐기고 있는 행성으로 가고, 저번에 그 타노스 놀림을 크게 당한 토르는 이번엔 제대로 목을 칩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정말 빠르게 진행돼요, 이것도.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방식인데요. 5년 후가 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예 예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허무한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른 거죠. 별 장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설정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보통 그 갈등 다음은 해결 구조로 가는 게 시나리오의 기본 흐름인데, 갈등 다음에 어정쩡하게 해결을 하고 그 찝찝한 상태로 5년이라는 갈등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 다음이 해결이 아니라 갈등 다음이 갈등이 추가되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마블은 이런 상황을 슬프게 그리기보다는 또 블랙 코미디처럼 연출해요. 이를테면 추가 실험으로 헐크와 완벽하게 공존하게 된 브루스 배너가 등장하는데 정말 그 직업 히어로처럼 팬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마도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들 정도로 정말 능숙하게 팬들을 관리합니다. 이거 웃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G 덕분에 운 좋게 양자 영역에서 5년 만에 돌아온 앤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영역을 통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갈 수 있다고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숨어 지내던 히어로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토니 같은 경우는 딸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데려오고, 남은 아스가르드인들이 사는 마을에 술주정을 부리며 온종일 게임을 하는 배가 툭 튀어온 뚱땡이 토르 같은 경우도 데려옵니다.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가장 큰 공로자를 뽑으라면 이야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이언맨 토니겠죠. 그런데 영화 구성으로 따지면 토르라고 생각해요. 토르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해당하는 타노스를 다시 만나는 시점까지 꽤 긴 시간을 영화를 보는데 힘겨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토르의 그 유쾌한 모습들을 보니까 영화가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북유럽 신화에 더 어울리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백투더퓨처. 영화 엔드게임을 이제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멤버들은 돌아온 앤트맨의 말을 따라서 양자 영역을 이용해서 각자 스톤을 가져오기 좋은 장소와 시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엔드게임 2부에 해당하는 과거로 넘어가죠. 마치 스티븐 스필버그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 스톤을 유물처럼 과거에서 훔쳐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세 팀으로 나뉜 멤버들이 세 개의 장소로 향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더 지금 잘 아실 거예요, 영화를 봤으니까. 재밌는 건 이 보물찾기를 이전에 마블 영화에서 보여준 그 인상적인 장면들을 활용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익숙함 속에서 특별함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순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2012년에 개봉한 어벤져스 1에서 미래에서 온 히어로가 저쪽 어디 벽에 숨어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 말이죠. 이거는 관객들에게 과거라는 시간을 인지시키는 것 말고도 이전에 관객들이 본 영화의 체험을 다시 공유시키면서 재미를 주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인 거죠. 생소한 장면이 아니라 생소한 상황이 아니라 익숙한 상황과 장소를 통해서 거기서 특별함을 만드는 거. 이거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과거의 역습. 이렇게 과거로 간 히어로들이 스톤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단순히 과거를 이용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좀 심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블은 이거를 역이용해서 이야기를 더 확장시킵니다. 과거의 타노스가 미래에서 온 멤버들을 발견하고 미래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히어로들이 과거를 이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타노스가 미래로 오히려 오면서 이야기가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타노스가 생각을 바꾸죠. 생명의 반을 죽이는 건 이것도 어리석었고
있구나. 미래로 오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그냥 생명체를 다 죽이고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포부를 밝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타노스가 진화한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타노스는 이전에 알고 있는 인피니트 워에서의 타노스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생각이 발전한, 더 악랄한, 더 고차원으로 된 타노스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 타노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타노스라는 캐릭터 자체는 우리는 동의하기 힘들지만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캐릭터잖아. 이 철학이 미래로 오면서 한 번 더 바뀐 거예요. 더 크고 잔인하게. 그래서 과거에서 왔지만 미래의 타노스는 변신을 한 거죠. 몇 마디 대사를 통해서 말이죠. 즉 이제부터는 2부 과거에서 이제 3부 현재로 영화가 넘어오면서 제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타노스라면 싸워봤자 새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피니트 워에서 이미 생명의 반을 죽이려고 한 타노스를 봤잖아요. 그러면 새롭지가 않죠. 아무리 싸우는 건 동일하다 해도. 근데 새로운 무기를 돌리면서 생명체의 반이 아니라 이제 다 죽이고 내가 신이 되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타노스를 본다면 뭐 재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물론 그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고 화려한 측면도 있지만 이 타노스가 자신만의 새로운 철학을 더 발전시켰다는 부분은 오히려 영화의 이야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마블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어벤져스. 말하다 보니까 살짝 그 부분을 빼먹었는데, 타노스 입장에서는 미래가 되는 현재로 오기 전에 스톤을 다 모은 멤버들은 메이드 인 토니 스타크 딱지가 붙여진 건틀렛을 만들죠. 그리고 헐크가 핑거 스냅을 하는데 성공해서 먼지처럼 사라진 생명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곧바로 타노스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순간 이 사실을 까먹어요. 이런 타이밍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매우 전략적인 시나리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지점인 거죠. 생명체의 반이 돌아왔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그 순간에 타노스의 더 큰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잠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무서웠어요 진짜. 나중에 생각할수록 무섭더라고요, 이 포인트가. 어쨌든 그 사실이 먼지처럼 잊혀지던 때에 타노스 군대가 개떼처럼 캡틴을 포함한 남은 멤버들을 공격하려던 그 시점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쪽수가 딸리는 시점이죠. 닥터의 마법과 함께 히어로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캡틴이 말하죠. 어벤져스 어셈블. 사실 이 어셈블은 MCU 페이지 1의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어셈블을 외치는 캡틴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진짜 어벤져스라는 걸 멋있게 보여주는 거죠. 아마 캡틴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장면의 이 대사를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닥터의 단 한 가지 수. 예전에 개봉 당일 엠바고가 풀리자마자 제가 영상 올렸는데 그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닥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면 닥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소설의 슈프림인 닥터에게 타임스톤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토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놓고 타임스톤을 타노스에게 넘겨요.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타임스톤까지 챙긴 타노스가 핑거 스냅으로 생명체의 반을 우주에서 날려버리죠. 히어로 영화 장르에서는 금기되는 부분이에요. 악당의 승리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아니라도 누구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닥터는 스톤을 넘겨주고 토니는 닥터를 혐오스럽게 쳐다보죠. 그리고 닥터가 말합니다. 닥터님께서는 먼지로 사라지기 전엔 이런 말도 남기셨죠. 정리하면 1400만이 넘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닥터가 한 가지 희망을 본 수에 베팅을 한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엔드게임은 결국 그 어벤져스 4의 부재가 됐고, 실제로 엔드게임에서 이 떡밥을 제대로 회수를 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헐크의 핑거 스냅으로 목적을 달성한 건틀렛을 진짜 전쟁이 시작하고 나면 이제 스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헐크의 핑거 스냅으로 생명체의 반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핑거 스냅이 끝난 건틀렛에 박힌 스톤들을 과거로 돌려줘야 돼요. 이미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에이전트 1이 굳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으니까요. 그걸 타노스가 막아서면서 다시 한번 타노스가 핑거 스냅을 할 뻔해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닥터의 얼굴이 크게 잡힙니다. 닥터의 얼굴, 대부분 아마 이 닥터의 얼굴이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닥터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 한 수를. 그리고 아이언맨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래,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죽어야 돼 너. 뭐 이런 눈빛을 보내요. 이 눈빛이 되게 약간 냉정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닥터는 그 한 가지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뭐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이제 5년이 지난 토니에게는 딸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상 남은 히어로들 중에서는 잃을 게 가장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면 딸이 생겼으니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토니도 이미 직감했을 거야. 아, 그걸 내가 뺏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뺏게 되면 나는 뒤지겠구나. 아, 뒤지겠다는 이 말을 할 정도로 사실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변수로 아마 토니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한 가지 수마저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토니가 물어봤을 때 닥터가 쉽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너가 이제 죽을 거라는 말을 하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말하게 되면 뭐 영화 보는 중간에 스포를 하는 거니까 또 관객들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이고, 어쨌든 간에 엄청 눈치를 줍니다. 그리고 눈치를 챈 토니는 오케이 내가 갈게 하면서 자기가 핑거 스냅을 하게 되죠. 이 핑거 스냅으로 타노스와 그의 부대는 먼지처럼 이제 사라지게 되고 토니 스타크가 죽어갑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그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이 영화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느리게 진행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감정들이 조금씩 쌓인 거예요. 이 감정들이 이 토니 스타크와 스파이더맨, 토니 스타크와 페퍼포치, 그리고 토니 스타크와 2세가 만나는 부분에서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울고 계시다면 이런 마블의 구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따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 충분히 울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영화죠. 억지로 울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마무리 해볼게요. 네, 좀 길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히어로라는 캐릭터만 내세우는 영화들을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좀 차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터득한 영화를 좀 거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미국의 실용주의를 반영하는 듯한 영화 기획, 연출, 마케팅, 이 모든 것이 정말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이 마블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있고 그게 하나의 시리즈물로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스크린 안에서 벌어지는 것 말고도 그 외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관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거는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사업가라고 불러도 된다면 저는 루소 형제를 사업가형 감독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잘 포장된 상품을 고객들에게 재밌고 일관성 있게 배달하니까요. 예술 영화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런 모습들이 거의 예술처럼 굴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저도 잘 속아 넘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장점이 더 많이 보이는 영화였어요. 조금 걱정도 돼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캐릭터와 이야기가 펼쳐질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습득해야 할 정보가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물론 뭐 B맨 같은 친구들이 마블에 대해서 좋은 정보들을 잘 압축해서 전달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쉽게 즐기는 마블 영화가 아니라 사실상 이 마블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미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벅찬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다른 친구들 걸 보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B맨이라던가 뭐 리뷰형이라던가 듀클립이라던가 이렇게 마블을 잘 다루는 친구들 영상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이걸 5시 잠깐만 몇 시였지? 4시 반에 보고 7시 반이 넘어서 끝났죠. 7시 반이 넘어서 끝나고 오자마자 이거를 바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려니까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좀 어색하게 말이 전달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거의 신호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드네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댓글로 보태주시면 제 부족함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댓글들도 저도 충실하게 보면서 되새김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댓글은 스포 있게 남겨주셔서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은 강스포라는 단어를 달고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댓글에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am Iron Man.